대전, 대구, 광주, 청주 그리고 수원에 이어서 어제는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계속된 강행군에 이 계속 연설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이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제목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지방에 있는 신년회를 다니느냐고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고향에 온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강원도민들께 더 잘합시다.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웁시다. 저는 4월 10일 이전까지 이곳 강원도에 자주 오겠습니다. 이 약속 지켜주시겠습니까? 3번 오겠습니다. 3번 오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동훈입니다. 자, 그야말로 강행군 전국을 지금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링거까지 맞고 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태종을 방문하고 있다. 청주 지역을 굉장히 방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지자가 손뜨개 목도리를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평상시 의자도 잘 올라가고 하니까 그 승합차의 받침대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목도리를 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예. 그때 잠시 휘청하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행군으로 사실상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무리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 전전날 링거를 맞고 어떻게 강원도를 갔고 또 오후에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불교계 찾고 있고요. 내일 부산 일정 무리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원래는 여의도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예. 이걸 취소하고 전국을 다니는 강행군에 돌입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예법에 따라서 오늘 고두레까지 완벽하게 연습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난번에 그런 모습이 포착된 바 있거든요. 저희 뉴스 중에도 혹시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불교계를 또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 특히 이제 강원도가요, 본인과 인연이 좀 많은 곳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춘천고, 어머니는 춘천여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춘천 고탄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매 주말마다 제가 이 강원도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군 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 불교계에 방문하는 구인사를 지금 방문하는 이 모습이 조금 전에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성 기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교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고 오늘 또 흰색 목도리를 착용하고 갔네요. 화면이 지금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스님의 그 의복과 그 비슷한 색인 것으로 보아서 좀 톤이 밝은 회색 계열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종교, 그 지역을 방문한다면 그 기관의 예법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저를 찾았을 때 그 불교 유튜브가 있어요. 불교대학 유튜브. 예. 불교대학 유튜브에서 한 스님께서 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요. 예. 3번 절을 할 때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하고 머리를 바닥에 살짝 짚고 그다음에 예. 발가락은 어떻게 짚고 올라온다 이런 것까지.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그거를 한 10번 정도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 영상의 불교식 길이는 절을. 네, 영상의 길이는 한 5분 정도 되는데 1시간 내내 절 연습만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장을 찾았고 오늘도 어떻게 절을 할까 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단순히 어떤 행위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이 해당 기관에 또 해당 종교에
지지자들의 그리고 또 신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천태종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을 했고 뭔가 그 의미가 또 물론 이제 저 구인사라는 곳이 천태종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구인사와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인연이라고 할까요? 뭐 한동훈 위원장 본인과의 인연은 현재 뭐 드러난 게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 구인사를 제 기억에는 2차례인가 방문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뭐 구인사를 간혹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춘천에서 어제 춘천에서 했던 얘기 좀 더 나눠보죠.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춘고 나왔고 춘여고 나왔다. 이게 강원도나 이쪽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춘고가 어디야? 라고 하는데 저는 대전이라 대고라고 하면은요. 대전고 지역 사람들만 알아요. 대전고를 대고라고 하고 일고라고 하면은요. 광주 일고를 또 일고라고 합니다. 그 지역 정서가 묻어있는 단어예요. 춘고 나왔고 춘여고 나왔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지역민들과의 공감대를 확 넓힐 수 있는 10가지 말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와서 일고 나왔다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광주에 가서 일고 나왔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알아들어요. 그거는 그만큼 광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일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광주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동료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춘천에 가서 춘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도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지역 그 유권자들과의 어떤 동질감 이런 거를 한층 부각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다. 근데 원래 강원도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그럼요. 아버지 고향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명절 때 내려가는 데가 사실 요즘 아이들은 거기가 나의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법무관도 왜 그 이제 사법고시 출신이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제 군대를 가면 법무관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또 강릉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도 법무관 근무하셨으니까 그냥 법무관 3년이 그 지역하고 뭐 사투리도 배울 만큼 좀 관련이 있는 지역이 되는 거 아닌가요?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7.8기로 겨우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법무관은 아니셨고요. 그렇지만 제 그 친구들,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 갔다 한 3년 정도면은 거의 그 지역 토박이가 되죠. 아하. 그리고 그 강릉에 모 전투비행단을 나왔다고 했죠. 예. 공군이란 말이에요. 사법연수원에서 아주 성적 좋은 친구들이 군 법무관을 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공군에 갑니다. 결국 그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런 얘기가 전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지역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실제로 부모님 댁이 있고 저희 큰 고향인 어떻게 보면은 구미선산 산동 지역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강릉에 갔을 때 이 강원도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그 강원도 사람들한테 그 힘 하나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보면 국민의 힘, 강원도의 힘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수사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현지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날카롭게 파가두는 어떤 정치인의 탁월한 언어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쭉 지금 뭐 대구, 대전 갔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화면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저 밑에서부터 대구에서는 정치적 출생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전에 가서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제 인생의 화양연화, 이 검사 시절에 뭐 잠시 자천되기도 했을 때 들렸기 때문에 인생의, 근데 그때 많은 걸 더 느꼈다, 많은 걸 배웠다. 오히려 이때가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강원도에 갔더니 저 아버지 춘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쯤 되니 최 교수님, 최창룡 교수님. 야, 이거 거의 정치인 다 됐다,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참신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허. 너무 익숙합니다. 어허. 그리고 뭐 강원도에 가서 춘고 얘기하고 전 춘천고를 춘고로 얘기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공감을 형성해야 되니까 좋은데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지역민과 어쨌든 간에 소통을 하면서 좀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도 하나씩 곁들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치 수사에만 너무 이제 그쪽으로 경도돼 있는 것 같고 예. 뭔가 여의도 문법과 다른 5초 만에 언어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 기존의 정치인들이 다 하던 거거든요. 호남의 사이다, 뭐 영남의 뭐다, 뭐 저도 제 아버지 충청도고 저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호남 다 있습니다. 저도 정치한다면 전 더 많은데 이건 다 좋은데 여기에다 플러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애타게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같이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뭔가 개혁이나 혁신 같은 게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벌써 29일 날 비대위 출범했으니까 시간이 꽤 됐어요. 근데 아직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앞으로는 뭐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걸 잘 못 들어봤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뭔가 조금 이제 대통령실 갖고 뭐 각을 세워라, 뭐 차별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지금 정체 상태라면 그것과 뭔가 다른 역시 한동훈은 기존의 여권 내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하는구나를 보여줄 때가 됐어요 이제. 너무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아주 보긴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게 모든 게 이제 지나치면 듣기 좋은 춘향가도 3~4번이라고 이게 약간 피로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 플러스 현재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지난 4일에 충북에 방문했을 당시에 이런 뉴스가 나왔대요. 설마 아이랑 사진 찍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유튜브에서 당시 모습을 짜깁기 해서 아동학대하는 거 아니야? 뭐 저랬대요. 저 모습을 보고. 아니 무슨 얘기인 건데요? 네, 저 편말을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되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편말을 봤더니. 네, 이재명 대표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3시경부터 인터넷에서 이곳저곳에서 게시글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아이를 편말을 들게 해서 정치 선동에 활용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실망스럽다는 글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무슨 저런 편말까지 들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다시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보시죠, 그러면. 네,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이게 팻말이 아이가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해가지고. 옆에 분이 들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근데 아이가 들고 오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셀카를 오른쪽으로 이른바 셀피를 찍는 와중에 푯말을 슬금슬금 왼쪽 손으로 뺐습니다. 아이 등 뒤로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 찍기 중단하면서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덮는구나. 네, 애가 난처해할까 봐 손으로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뺏어서 뒤로 넘긴 다음에 아이고 이거 가지가 이런 건 아니다. 네 나이는. 그렇죠. 자, 뒤로 손을 집어서 이제 빼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팻말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한 뒤에 지금 봐요. 내용을 보고 나서 이건 뒤로 아니잖아. 슬금슬금 빼죠. 아이가 난처할까 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돼라는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뭐 여러 차례 두드려 주기도 했고요. 현장에 계신 분을 어렵게 찾아서 물었더니 이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 바로 아이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치적 문구가 쓰여진 팻말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옆 사람이 이제 자꾸 들어도 그것도 치우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도 치우면서 계속 아이를 신경 쓴 건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좀 더 팩트가 좀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 사실은 저 둘이 있는데 저 사이로 누군가가 저 팻말을 아이한테 자꾸 지어줘요. 그런 점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의 기획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아이가 준비해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사이로 누군가 아이한테 지어주는데 사실 그럴 경우에 그냥 셀카 찍는데 이 내용이 뭔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거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거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치우는데 앞부분부터 보면 저 아이가 이렇게 야 이거 빨리 가서 그쪽 가서 찍어 이제 그런 장면이 조금 있네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자꾸 치우는데 그런데도 자꾸 또 저렇게 그 아이한테 안겨주잖아요. 자 이제 아이가 들어와요. 근데 자 들어가 저기 가서 찍어. 여기요 뭐 이런 장면이에요.
오른쪽 사람은 누굽니까? 자꾸 지어주는 그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저기 충북지사 왼쪽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정우택 지사 같고요. 왼쪽은 왼쪽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고 국회 부의장 죄송합니다. 오른쪽은 충북지사는 아니에요. 예,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인데 충북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누군가가 자꾸 저 아이한테 저 팻말을 들으라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어제 친민주당 유튜브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아동 학대를 즐기고 있다. 이게 제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글쎄요. 저는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른바 제2의 청담동 술집 사건 같은 것 아닌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권 하는데 저에게서 어린이의 인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의 저거는 어린이의 인권을 빙자해서 봤더니만 저와 같은 동영상이 단기간에 40만 회 이상 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것은 아이의 얼굴을 의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를 했던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거의 아동복지법에 기한 아동학대가 아닌가 그런 어떤 그 두 갈래의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선에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므로써 향후에 총선 전국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좀 여든 야든 잘라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저 내용을 보고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아이를 타일러서 보냈다는 건 팩트인데 저걸 아이가 준비를 했을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는 왜 저 장면에서 누군가에 밀려서 저 사진을 찍게 했을까? 그걸 또 한동훈 위원장 이 내용 재밌는데라고 즐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역시 좀 행동을 잘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아니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뒤로 이렇게 빼잖아요. 그건 참 보기 좋아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국면을 바꾸려는 이런 시도가 있는 거고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과도하게 이렇게 자꾸만 지금 이 상대방 정당을 지웅하고 혐오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거의 하나의 투사가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기도 하다고 보는 건데 저 이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이렇게 시켰겠죠. 한동훈 위원장 띄우려고 이재명이 싫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저까지도 음모론으로 민주당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누군가 자꾸 이렇게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제 이 개인 추정입니다. 근데 진짜 절대 저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있는 그대로 좀 하고 수준 높게 좀 품격 있게 해야죠. 저렇게 또 이게 아동학대다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정치 본질이 전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 민생 현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니까 이 부분도 더 이상 국민의힘은 문제 삼지 말고 이건 고소고발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 좀 놔두고 국민의힘답게 한동훈 위원장답게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은 상당히 좋아 보였다. 아니 그러나 저 영상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하지 않고 중간을 잘라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했던 그 유튜버 그 사람은 저는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조회수가 40만이라고 한다면 조회수가 이미 40만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런 걸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 팔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부분에는 저는 법적인 단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튜버가 문제는 문제예요. 유튜브가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적대적 정치 몰고 가는 상당 부분이 전 극우와 극좌에 있는 유튜버들이 아니냐. 그런 점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예.